안녕하세요. 맥케네지 투자클럽입니다. HLB 생명과학이 리보세라님 선양 남성화 관련되는 부분에서 국내 조건부 허가 신청 소식이 나왔죠. 자, HLB 주가는 34,000원 돌파가 중요한 어떤 구간이죠.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장 전 미정시 선물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장까지 1시간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요.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1.17% 올해 첫 번째 FOMC 회의에서 연준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여러 발언 중에서 결국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되는 부분들이 조금 이제 떨어지는 부분들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면서 이 성장주 기술주들이 많이 있는 나스닥 중심으로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죠. 자, 다우 선물과 S&P 선물 같은 경우에는 혼조세입니다. 0.39%, 0.35%, 중소형주 중심 러셀 2000 같은 경우는 0.14% 약보합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결국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연준, 그 다음에 ECB에서도 이제 통화정책 회의가 있는데요. 그리고 빅테크 관련되는 부분들의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많이 있는데 시간외로 이제 메타가 좀 급등하는 그 흐름들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테슬라도 1월 달에 60% 넘게 올라가면서 국내에서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영향을 주고 있는데 메타까지 급등의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 미증시 흐름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보게 되면요. 시장 전반적으로는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이제 매수를 하는 거에 거의 절반은 이제 반도체 쪽이죠.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쪽이었는데 미증시에서도 뭐 반도체 주들의 흐름이 긍정적이었는데 국내 증시에서도 거래소 그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도 기관과 더불어서 매수의 유입이 많아서 선물 쪽에서는 좀 매도를 했습니다만 개인들은 양시장에서 매도하는 흐름들이 보였죠.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 매수의 가장 뭐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이 원달러 환율에 그러니까 환율이 이제 떨어진다고 하는 말은 이제 원화가 강세가 되는 거죠. 최근에 이제 달러 인덱스도 떨어지게 되면서 결국 이제 영국계, 미국계 자금들이 이제 신흥국, 특히나 이제 아시아권의 어떤 자금 유입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주 중심의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의 상승, 하락 종목 수들은 상승 종목 수들이 훨씬 많죠. 예, 코스닥 쪽에서는 거의 압도적으로 상승 종목군들이 많은 어떤 흐름입니다. 자, 전일 HLB는 중국발 호재로 이제 좀 강한 양봉이 좀 나왔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갭 떴다가 오후에 결국 이제 32,100원 정도를 일단 지키고 일단 끝났죠. 시간에도 한 100원 정도 올라서 34,000원대까지는 못 올라갔습니다만 일단 중위가 미디안 값 32,000원권에서 일단 지지를 해주고 마무리를 했고 시간의 흐름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 했기 때문에 나름 좀 의미가 있는 부분이고요. 전일은 이제 JP모건 쪽에서 장중에 이제 프로그램 쪽에 이제 매도가 좀 나왔는데 오늘은 이제 프로그램 쪽에 일단 매수가 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물에서도 외국인들하고 이제 기관 쪽에 일단 매수가 들어오고 개인들은 좀 매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공매도 관련되는 이제 매매 관여 비중 자체도 3.66으로 전일보다 좀 줄면서 밑꼬리가 있는 이 도치형 어떤 이제 몸통이 작은 어떤 이제 캔들이 일단 발생했는데요. 거래량은 이제 전일보다 좀 줄여서 마무리했고, 자, 이 볼린저 밴드 상단 어떤 이제 넘어가는 어떤 기대감들이 이제 계속 이제 2월 달에는 나올 수 있죠. 그래서 2월 달, 3월 달에 항서제약과 더불어서 간암 관련되는 NDA 신청의 후속 어떤 이야기들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시장에서는 일단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뭐 기사들 관련되는 부분에서 오해 나왔던 부분들 보면 HLB 생명과학이 사실 선양남상 관련되는 부분은 당초 이제 작년 12월 달에 엘레바 테라피틱스에서 이 가속 승인 관련되는 이상을 통해서 FDA 신청 관련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만 추가적인 어떤 데이터 요구 관련되는 부분이 좀 시간이 걸린다 이러면서 그 이야기가 없었는데요. HLB 생명과학에서
왜냐하면 임상에서 이제 한국, 미국 선양 남성 환자 80명 대상으로 이상을 했기 때문에 국내에서 회사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지금 이제 HLB 생명하고 엘레바가 각각 이제 국내 식약처하고 FDA에다가 허가 신청을 하기로 뭐 협력하면서 준비해 왔다 이런 어떤 코멘트가 있는 걸 보면 FDA가 조금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국내 쪽에서 그러면 HLB 생명과학이 주축이 되어서 먼저 신약 허가 신청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 침새맘 중에서 여러 종류 중에서 이제 선양 남성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희귀 질환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원적인 치료제가 없는 이제 난치성 암이죠. 거의 뭐 악마의 이제 뭐 암이다 이렇게 뭐 코멘트도 달려 있는데요. 그래서 발생 부위 자체가 상기도 부근이기 때문에 치료 자체가 의료진들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어떤 부분이고 치료 약물도 지금 없는 상태죠. 그래서 작년에 아스코에서 발표됐던 임상 결과에서도 대부분 이제 다국적 기업, 빅파마에서도 뭐 연구자 임상 정도만 해 있는 상태죠. 그래서 1차 지표도 보시게 되면 ORR입니다. 그만큼 이제 반응률 자체가 약물 반응률 자체가 좀 낮아 있기 때문에 ORR 반응이 좀 어떠냐를 이제 1차 지표였는데요. 레시스트 버전 1.1 버전으로 15.1%, 밀도를 함께 측정하는 부분의 최의 기준으로 51.7%의 어떤 반응률을 보였죠. 그리고 DCR과 DOR 관련되는 부분들도 데이터가 양호했기 때문에 연구자 임상에서 거의 뭐 반응이 아예 안 나오는 어떤 부분이라든지 10% 내외 있는데 이런 어떤 반응률을 좀 높였던 부분에서 데이터가 좀 우월했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조건부 품목을 하면 3상에 대한 부분들도 이후에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엘라바 테라피우틱스 마찬가지고 이제 3상에 대한 어떤 시험 계획을 최종화 단계와 더불어서 이제 조건부 허가 신청을 하기 때문에 여기 결과에 따라서 이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모멘텀도 계속 이제 연중에는 나올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가에는 뭐 긍정적인 부분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간암 관련되는 부분과 더불어서 또 이제 시장에서 2019년도, 2020년도에도 그랬고 항상 보면 HLB의 진영훈 회장은 M&A의 어떤 전문가답게 뭔가 회사가 좀 좋을 때라든 힘들 때 항상 이제 M&A를 통해서 이 부분들을 시장을 좀 이제 좀 그 시장 상황에서 좀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을 M&A를 통해서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작년도에 대규모 유상증자 이후에 재무적인 어떤 부분들을 다른 어떤 바이오텍들이 못하는 부분들을 항상 이제 선제적으로 HLB의 어떤 임상의 어떤 기대감이 올라왔을 때 이런 부분을 자금 조달하는 어떤 면모들이 뭐 여러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좋은 측면도 있고 조금 이제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제 기업의 어떤 시장 가치를 계속 증가시키면서 개발을 이제 병행하는 어떤 모습은 상당히 지금까지는 회사의 어떤 시가총액의 어떤 정리에서는 뭐 어느 정도 이제 효과를 봤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성과가 이제 올해 제대로 이제 하나 나오면서 해야 이게 시너지 효과를 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기사가 나왔듯이 이 베리스모 같은 경우가 이 카티 관련되는 부분의 초기 이제 전임상 단계거든요. 그래서 자금 투여가 이미노믹 대비해 가지고는 뭐 크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계속 이제 자금 투여가 돼야 되는 게 이제 바이오 관련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요. 향후에 이제 리보세라님에 이어서 항암제 라인에서 이 카티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장기적으로 계속 이제 육성하겠다는 이제 취지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HLB하고 이제 지넨 파트너스는 이제 뭐 자체 이제 뭐 벤처 캐피탈이죠.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구주 매집이라든지 그 다음에 신주 어떤 유중이라든지 뭐 전환사채 인수라든지 HLB가 동원할 수 있는 계열사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노마드 제3조합까지 이제 합쳐가지고 총액 규모로는 거의 650억 정도 투입을 해서 이 PSMC를 이제 인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PSMC가 이제 한 500억대 매출을 내고 영업이익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이걸 통해서 이제 결국은 과거에
이 엘레바 테라피틱스와 이 HLB 관련되는 부분에서 결국은 이제 100% 자회사로 이제 들어오면서 이 개발 관련했듯이 이 베리스모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번에 이제 PSMC를 통해서 향후에 뭐 합병까지도 나올 수 있는 어떤 앞에 이전의 어떤 사례와 비슷하다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베리스모 관련되는 부분들도 지원을 하면서 이 카티 관련되는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그런 어떤 내용인 것 같은데요. 자, 베리스모는 이제 킴리아였던 개발자들이 주축되어 가지고 펜실베니아 의과대학에서 이제 설립된 생명공학 회사죠. 기존에 이제 카티가 가지고 있는 조금 이제 단점들이 혈액암 쪽에서만 가능하고 고형암 쪽에서 안 된다든지 뭐 사이토카인 후폭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안전성, 확장성을 해서 키르카 플랫폼 기술을 개발 중이거죠. 그래서 기존의 어떤 카티의 한계성을 뛰어넘은 차세대 카티 치료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튼 이번 합병을 통해서 베리스모 관련되는 부분들도 작년에 이제 유상증자 관련되는 부분에서 지원에서는 이제 뭐 엘레바 테라피틱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떤 이제 지원 관련되는 부분인데 베리스모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조금 이제 또 다른 어떤 차원에서 지원이 또 나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수 M&A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진양훈 회장의 이제 개인 기업이죠. 이 에포케 관련되는 부분에서 여기서 이제 노마드 제3조합을 꾸려가지고 추가적으로 250억 정도 규모의 전환사채 인수를 통해서 지원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사실 이제 또 한 번의 또 이제 또 M&A의 어떤 대가다운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데 향후의 어떤 행보가 또 뭐 중요해 보이죠. 그래서 에포케가 그동안에 이제 개인 기업이었는데 큰 뭐 역할이라든 이런 부분이 없었는데 이번에 PSMC 인수에서는 좀 주요한 역할을 하면서 좀 확장들에 대해서 좀 일어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PSM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가가 이제 어제하고 오늘하고 좀 급등 흐름을 보였는데요. 아무튼 이제 작년에 뭐 노토스라든지 그래서 향후에 이제 PSMC의 주가 흐름도 HLB하고 연동하는 어떤 흐름들을 보일 수 있겠죠. 자, 이제 주가 측면에서 이런 차원에서 사실 이제 HLB 생명과학이라든지 HLB 제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연동하는 흐름인데 오늘은 이제 시장 대비해 가지고는 큰 흐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봉 내고 이전에는 1월 달에 양봉 내고 사실은 이제 조정을 거의 한 3주 정도 하고 2월 달 첫 번째 이제 거래일에서 양봉이 나왔거든요. 제대로 된 양봉이 나왔는데 자, 이 부분들을 이전하고는 좀 다른 모습이 좀 나와야 되겠죠. 2월 달 3월 달에 이제 결국 항서제약과의 간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FDA 신청 관련되는 NDA 신청 과정에서의 어떤 모멘텀을 주가에 계속 이제 반영하면서 주가가 움직이고 그 기대감이 좀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이 34,000원대 라인 볼린저 밴드 윗라인에서의 얻는 이 박스권 상향 조정의 가격을 거래량과 더불어서 과연 이제 좀 올라갈 수 있을지가 가장 뭐 주가 측면에서는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월봉상에서는 지금 이렇게 올라가줘야 쓰리바닥의 부분들 어느 정도 완성하면서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고점 형태였던 9월 달의 이 흐름들 그 뒤에 지금 보시게 되면 보조지표로 확인해도 항상 이제 요쯤에서 바닥을 치고 이제 연중으로 모멘텀이 있을 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흐름이 있는데 자, 이전에 2년간은 다른 흐름을 보여주려고 하면 주가가 점진적인 어떤 상승을 해주면서 슈팅도 나오고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34,000원대 윗단으로 가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니까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투자 대응 전략 삼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